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의 점심시간은 잘 보내고 있으신가요? 대학생들에게 점심시간은 항상 설레고 즐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매주 수요일 방송되는 스포티뉴스는 학우 여러분들이 다양한 스포츠 소식들을 귀로 즐기실 수 있는 스포츠 트랙들을 준비했는데요. 전 세계의 스포츠 소식들을 간단하게 훑어볼 수 있는 시간, 3월 13일 오늘의 스포티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겨울방학 잘 즐기고 오셨나요? 길면 길고 짧으면 짧았던 방학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방학을 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는걸요? 영화 박하사탕에서는 설경구 배우가 기찻길에서 외쳤던 나 돌아갈래라는 대사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활기차게 캠퍼스를 누비는 새내기분들을 보니 저도 모르게 힘이 나는데요. 사실 저는 학우님들을 라디오 방송으로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어제 설레서 한숨도 못 잤답니다. 이번 학기 새롭게 편성된 점심방송 스포티뉴스에서는 다양한 스포츠 소식들을 모아서 트랙별로 알아볼 텐데요. 점심시간을 즐기시는 학우님들의 귀를 더욱 즐겁게 해드리도록 흥미로운 소식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주간의 소식이 아닌 방학 동안의 소식을 준비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도 학우님들께 이 재미난 이야기를 소개해드릴 생각에 벌써 신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아시안컵을 비롯한 국내 축구입니다. 만약 우승을 했다면 더욱 즐겁게 들었을 것 같은데요. 아시안컵 결과에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첫 번째 트랙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트랙은 아시안컵의 역사입니다. 아시안컵은 아시아 최고의 축구 국가대표팀을 가리는 아시아 축구연맹 산하국가 대항전입니다. 비슷한 대회로는 유로로도 불리는 유럽의 UEFA 유러피언 챔피언십이나 남미의 코파 아메리카가 있는데요. 대회에는 개최국, 피파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진출국, 대회 예선 통과국 등 총 24개국이 본선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956년부터 4년 주기로 짝수연도마다 개최하는 대회였지만 유로나 올림픽과 같은 인기 대회와의 중복 개최를 피하기 위해 2007년부터는 개최 연도를 1년 앞당겨 홀수 연도에 열게 되었는데요. 아시안컵의 최다 우승국으로는 4회 우승의 일본이 이름을 올리고 있고 최다 진출국으로는 15회 진출의 대한민국과 이란이 공동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안컵은 1956년 홍콩에서 처음 개최되었는데요. 아시안컵과 비슷한 성격을 띠는 유로는 4년 뒤인 1960년 프랑스에서 처음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트랙을 준비하면서 가장 놀랐던 점인데요. 바로 아시안컵이 유로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 이유는 축구의 종주국이라고도 불리는 잉글랜드를 비롯한 많은 축구 강국들이 있는 유럽보다도 먼저 개최되었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1956년부터 1976년까지는 지역 예선을 거친 후 본선, 4강, 결승전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지금의 토너먼트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16강과 8강이 제외되어 더 간소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아시아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국가들의 기권도 있었기 때문에 예선을 포함한 대회 전체 참가국 수가 적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참가국인 24개의 국가가 4개국씩 6개조로 나뉘어 리그전을 치른 후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트랙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트랙은 대한민국과 아시안컵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셨던 이번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번 아시안컵을 떠올리시면 한숨이 나오는 학우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포르투갈전에서의 감동의 역전승을 비롯한 16강 진출 쾌거를 이루면서 국내 축구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요.
조규성과 같은 월드컵 스타들이 배출되기도 했던 대회였습니다. 또 2023년에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전승 우승을 이루면서 아시안컵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졌었는데요. 준비 과정에서부터 잡음이 많았던 이번 아시안컵인데요. 가장 큰 이슈는 감독 선임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전 대표팀 감독인 벤투 감독을 선임할 때 잘 구축되었던 시스템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클리스만 감독을 선임한 것인데요. 당시 클리스만 감독은 3년 이상 감독직을 쉬면서 현대 축구의 트렌드와도 멀어져 있었고 뚜렷한 축구 철학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 아니라는 평가가 많은 감독이었기 때문에 우려의 시선이 많았습니다. 결국 대표팀 황금세대로 불리며 64년 만에 우승 적기로도 평가받았던 이번 아시안컵은 조별리그에서부터 최악의 경기력을 노출하며 4강전에서 탈락했습니다. 저는 16강 사우디아라비아전과 8강 호주전 때 정말 심장 졸이며 응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 연장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었던 선수들의 열정에 감동받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수고하셨다는 말 전하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마지막 아시안컵 우승은 언제일까요? 앞서 제가 64년 만에 우승 적기라고 말해서 알아차린 학우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1960년인데요. 대한민국은 1956년 제1회 아시안컵과 60년 제2회 아시안컵 우승 이후로 아시안컵과는 유난히 연이 없습니다. 다가올 2027년을 기대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67년 만에 우승컵이 우리나라로 돌아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세 번째 트랙은 아시안컵의 징크스입니다. 직전 우승국의 다음 대회 부진과 같은 월드컵 징크스처럼 아시안컵에도 유명한 징크스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징크스는 우리나라에는 오픈 징크스일 것 같습니다. 바로 대회가 홀수회로 전환된 2007년 이후 토너먼트에서 대한민국을 탈락시킨 나라가 우승한다는 징크스인데요. 2007년엔 4강전에서 이라크가, 2011년에도 4강전에서 일본, 2015년에는 결승전에서 호주, 2019년에는 8강에서 카타르가 대한민국에게 승리한 후 우승국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4강전에서 대한민국에게 승리한 요르단이 결승전에서 카타르에게 패배하며 17년 만에 징크스가 깨졌는데요. 이런 답답한 징크스가 깨져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징크스는 일본을 토너먼트에서 탈락시킨 나라는 바로 다음 라운드에서 탈락한다는 징크스인데요. 일명 일본의 저주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일본이 아시안컵에 참가한 1988년부터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은 징크스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 징크스가 언제쯤 깨질지도 궁금합니다. 그 외에도 개최국을 토너먼트에서 탈락시킨 나라는 그 대회를 우승한다는 징크스와 일본의 저주와 비슷하게 이란의 저주도 있는데요. 대회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이런 신기한 기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징크스, 저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괜시리 으스스해지는 것 같은데요. 분위기를 바꿔줄 신나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은 1시 35분. 현재 여러분은 한 주의 흥미로운 스포츠 소식들을 트랙별로 소개해드리는 스포티윕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트랙은 제시 링가드입니다. 네 번째 트랙은 제시 링가드입니다. 제시 링가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학우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가수 제시와 린의 가드? 경호원을 말하는 건가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뮤지션과 관련된 소식은 아닌데요. 제시 링가드는 바로 이번 겨울 아시안컵과 함께 국내 축구를 뜨겁게 달군 축구 선수입니다. 제시 링가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유소년팀 출신으로 2010년대부터 잉글랜드의 프리미어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선수입니다. 뛰어난 실력의 선수들이 많은 잉글랜드에서도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국가대표에도 뽑히며 좋은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일정하지 않은 실력과 함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한창 부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레시포드, 프레드, 앙토니 마샬과 함께 맨유의 암흑기를 상징하는 선수로도 불렸는데요. 그럼에도 유럽 축구 리그에서 충분한 족적을 남기는 선수가 다른 유럽 팀들의 영입 제안에도 FC 서울을 선택한 것은 국내는 물론 영국에서도 이슈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슈퍼스타의 K리그 이적 소식에 국내외로는 이 선수가 왜라는 반응과 대박이라는 두 가지 반응이 가장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슈가 많이 되었던 것은 연봉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다양한 기사들에 따르면 링가드 선수의 연봉은 약 15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로 추정되는데요. 이 정도 연봉은 K리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연봉입니다. 참고로 링가드 선수가 프리미어 시절 때 받은 연봉은 대략 17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이는 FC 서울의 2023 시즌 전체 선수 연봉 규모를 뛰어넘는 금액입니다. 이보다 연봉 총액이 높은 팀은 전북 현대와 울산 현대뿐인데요. 이러한 정보들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규모의 연봉을 삭감한 셈입니다. 그 때문에 링가드 선수가 주급과 연봉을 헷갈린 게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왔었는데요. 링가드 선수, 주급과 연봉을 헷갈리신 건 아니죠? 저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팬으로서 링가드 선수의 이적이 아직까지도 어리둥절합니다. 하지만 이미 팀에 합류한 만큼 K리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응원할게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트랙인데요. 수원 삼성의 K리그 투로의 강등 소식입니다. 수원 삼성이라는 구단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드리자면 1995년에 K리그에서 9번째로 창단한 팀으로 K리그 우승 4회, FA컵 우승 5회, 리그컵 우승 6회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총 24회로 트로피를 가장 많이 들어올린 구단입니다. 그중 앞서 언급했던 FA컵과 리그컵은 최다 우승팀으로 수원이 축구 수도로도 불릴 만큼 K리그의 명문 구단 중 하나였는데요. 창단 이후부터 보유한 모기업을 통해 공격적인 투자로 리그 내에서 실력이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2011년에는 구단 운영비로 400억 원가량을 사용했는데요. 이는 2등인 FC 서울과 약 100억 원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나 모기업이 클럽의 운영 방안을 클럽 스스로 매출을 벌면서 성적도 준수하게 내는 자생의 무게를 두면서 팀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모기업의 투자 감소와 클럽 수뇌부들의 미흡한 운영이 맞물려 2018 시즌부터는 중하위권을 전전하다가 지난 2023 시즌에 K리그2로 강등됩니다. 과거에 찬란한 영광의 시기를 보냈던 구단의 강등이라 더욱 안타까운데요. K리그의 명문 구단인 만큼 리그 내 많은 구단과도 라이벌리를 형성하고 있기에 리그1으로 승격하여 K리그의 재미를 불어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꼬의 나타나죠 듣고 올게요. 한 주간의 흥미로운 스포츠 소식들을 모아 소개해드리는 시간, 오늘의 스포츠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개강을 맞이하여 특별히 한 주간의 소식이 아닌 방학 동안의 소식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아시안컵의 역사와 대한민국과 아시안컵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조금은 으스스했던 아시안컵 속 징크스와 슈퍼스타 제시 링가드 선수의 FC 서울 이적 소식, 그리고 K리그 명문 구단 수원 삼성 등의 강등 소식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제시 링가드의 이적 소식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트랙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소식들을 모아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지금까지 제작과 연출의 이무진, 기술의 이웅희, 모니터 배서영, 진행의 저는 차윤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